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온도가 T0인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등압 팽창 또는 단열 팽창하여 온도가 각각 T1, T2가 되었습니다. 이때 T0, T1, T2를 옳게 비교한 것은 했는데요. 일단 둘 다 팽창을 했기 때문에 둘 다 그 기체가 한 일은 플러스가 되겠고요. 등압 팽창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인 경우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등압 팽창의 경우에는 이제 Q와 W와 델타 U가 전부 다 0이 아니죠. 그리고 이 세 개의 부호가 모두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팽창함으로 열을 받고요. 열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죠. 그리고 단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출입한 열량이 0이고요. 그다음에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팽창하기 때문에 W가 플러스고 델타 U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온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 이후의 온도가 T1이고요. 온도가 감소한 이후의 온도가 T2니까요. 일단 이렇게 되겠고요. T0는 그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T0를 기준으로 해서 T1은 증가한 온도니까 더 크고요. T2는 감소한 온도니까 더 작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41번 문제는 우리 그 학습지 33쪽에 있어서 풀이를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링크로 댓글에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문제고요. 그림과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와 두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 ABC가 있다. 두 피스톤은 정지해 있다. 그림 나는 가에 비해 열을 서서히 가하여 B의 상태를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을 따라 변화시킬 때 B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B에서 두 피스톤은 또 정지 상태에 있게 되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기억 보면은 B에서 C의 압력은 2P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B에서 보면 두 피스톤은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다 더해서 0이 되어야 되죠. 그 말은 A, B, C의 압력이 모두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도 0이 돼야 되니까 A의 압력에 의한 힘, B의 압력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요 피스톤도 정지 상태가 유지되려면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B의 압력에 의한 힘과 C의 압력에 의한 힘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단면적이 다 같으니까 A, B, C의 압력이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B 상태에서 요 B의 압력이 요 2P로 나와 있죠. 지금 보면 오른쪽 그래프가 그림 나는 가에 B의 열을 서서히 가여 B의 상태를 이렇게 변화시킬 때 요 B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거든요. 요 그래프는. 근데 요 2P가 B의 압력이자 부피가 B가 EV가 되었을 때 A의 압력과 C의 압력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죠. C의 압력도 2P, B의 압력도 2P, A의 압력도 2P입니다. 그럼 니은 보면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에서 B가 한 일인데요. 요거는 요 그래프가 B에 대한 그래프니까 A에서 B로 가는 동안 B가 한 일은 바로 이제 요 면적이 되겠죠. 근데 요 면적은
요 면적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면적을 구해보면 요 값이 P와 2P의 평균 값이니까 P 더하기 2P 나누기 2 하면 1.5P가 되죠. 따라서 요 면적은 1.5P에 2V 빼기 V 하면 V가 되니까 1.5PV가 됩니다. 따라서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 동안에 B가 한 일은 2PV가 아니라 1.5PV가 됩니다. 다음 디귿 보면 A에서 B로 바뀌는 과정에서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2PV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 보면요, 위에 조건에 보면 단열된 실린더와 두 단열된 피스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피스톤도 요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A하고 B 사이에 열출입 없고요. 일단 B하고 C 사이에 열출입이 없고요. 그다음에 실린더도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A와 외부와의 열출입도 없고 C와 외부와의 열출입도 없기 때문에 A와 C는 단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B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를 하나로 묶은 거하고 요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B가 A의 한 일과 C의 한 일의 합은 AC 전체의 한 일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A하고 C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요, AC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써보면요, 요 과정은 이제 단열 과정이 되기 때문에 Q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요 W는 AC가 받은 일이 되고요. AC가 받은 일은 B가 A와 C의 한 일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 그 크기는 1.5PV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했다면 A하고 C는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1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W가 마이너스 1.5PV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C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의 합은 1.5P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죠. 2PV가 아니라 1.5PV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그 연력학 제2법칙과 열기관에 대한 문제를 볼 텐데요. 사실 카테고리를 이제 요 제목 아래에 여러 문제들을 넣어놨지만 사실 학력평가나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을 보면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한 문제에서 같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까 그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3문제밖에 안 보이지만 그게 사실 이 법칙과 같이 나온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요 카테고리로 분류한 문제들에도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4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기출문제고요.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열기관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 식이 있습니다.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제1법칙을 하나 써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효율에 대한 식을 써볼 수가 있죠. 기억이 납니까? 제1법칙은 그 열기관이 Q1의 열을 흡수해서 Q2의 열을 방출하는 과정, 한 순환 과정당 Q1의 열을 흡수하고 Q2의 열을 방출할 때 한 순환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은 총 Q1 빼기 Q2고요. 이게 한 순환 과정당 한 일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죠. 근데 이 문제 상황을 놓고 보면 고열원에서 들어온 열량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걸 Q1이라고 두면 요거는 이제 Q1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Q2 대신에
지금 Q의 열이 방출된다고 했으니까 Q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W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식을 이 문제 상황에 맞게 적으면 Q1 빼기 Q는 W 더하기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율식을 써보면 연료율은 Q1분의 W입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위에 식하고 연립해서 보면 Q1 대신에 문제에서 주어진 Q랑 W로 나타내면 얘는 Q1은 Q 더하기 W가 되죠. 그리고 그거분의 이제 W가 이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열기관의 열효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아니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연력학 그 열기관과 관련된 거는요, 항상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식이 쓰인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하고 그다음에 열효율에 대한 식, 이 두 식을 문제 상황에 맞게 적어 보면 문제에서 보는 값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 A, B가 1회의 순환 과정 동안 한 일과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료율은 A가 B의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A의 연료율을 EA라고 두고 B의 연료율을 EB라고 두면 A의 연료율은 B의 열효율의 2배니까 이런 관계식을 미리 세워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기억 봅시다. A의 열효율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 A의 열효율은 A가 흡수한 열량분의 A가 한 일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요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열효율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총 출입한 열량은 그 열기관이 한 일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겠는데요. 이때 방출한 열은 나와 있는데 흡수한 열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흡수한 열을 각각 뭐 QA, QB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그 A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써보면요, QA만큼 열을 흡수하고요. 그 방출한 열은 나와 있죠. 방출한 열은 12kJ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8kJ이고요. 이게 W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죠.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QA를 구할 수 있습니다. 흡수한 열을 구할 수 있죠. 흡수한 열은 총 20줄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A의 열 효율은 A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분의 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QA는 위에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20kJ라는 걸 구했고요. W는 8이죠. 8kJ니까 이게 10분의 4가 되어서 5분의 2네요. 0.4,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온 보면 W0는 2kJ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B에 대해서도 한번 식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A에 대한 식이고요. B에 대해서 역시 연력학 제1법칙하고 그리고 열효율에 대한 식을 써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A는 그 흡수한 열량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QB고요. 방출한 열량은 8kJ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 순환 과정당 한 일은 여기 모르죠. W0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요 식만으로는 이제 QB를 W0를 구할 수가 없죠. QB를 모르니까. 그 다음 열효율에 대한 식을 써볼까요? 이 B는 QB분의 W0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 조건에 그 EA하고 EB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EB는 2분의 1 EA죠.
요거는 2분의 1 2a가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2a는 5분의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요 2a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는 5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요 두 식을 연립하면 w0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얘와 같다라는 식을 이용하면 5w0가 qb가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w0니까요. 요 qb 대신에 다른 색깔로 할까요? qb 대신에 5w0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정리해 보면 5w0 빼기 8은 w0니까 따라서 4w0는 8이죠. w0는 2kJ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네요. 다음 디귿 보면 한 회의 순환 과정 동안 고열론에서 흡수한 열은 A가 B의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우리가 QA, QB라고 써놓은 요 두 값을 비교해라는 게 됩니다. 그럼 QA는 아까 기억하는 과정에서 구했습니다. QA는 20kJ였죠. 그리고 QB는 한번 볼까요? QB는 우리가 W0를 구해놨는데요. 이게 2kJ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QB는 10kJ이 되겠네요. QB는 이게 10kJ이 되니까 맞는가 볼까요? A가 20이고요. B가 10이니까 10의 2배이다. 맞네요. 이렇게 해서 기니 D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요 문제는 복기를 해보면 열기관이 2개가 나왔고요. 그래서 열기관 2개에 대해서 각각 연력학 제1법칙과 열효율에 대한 식을 각 문제 상황에 맞게 식을 세워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여러가지 값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14번 문제고요. 그림은 어떤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기억 보면 B, C 과정에서 요 과정이죠.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B, C 과정은 보면 부피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압력과 부피가 이루는 면적이 1인데 요 면적이 0이 아니죠. 따라서 1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 틀렸다라는 것을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니은 보면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30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잘 보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한 순환 과정 동안 한 일인데요. 요게 모두 들어간 식은 한 순환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150줄하고 120줄이 각각 흡수한 열량인지 방출한 열량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그 열기관의 작동 원리를 안다면 그 방출한 열이 흡수한 열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흡수한 열이 더 커야 되니까 얘가 흡수한 열량이고요. 얘가 방출한 열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AB 과정에서 150줄을 흡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CD 과정에서 열을 방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얘는 150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한 뒤 120줄의 열 에너지를 방출한 거고요. 그 동안에 이제 한 일이 W라고 하면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압력, 부피, 온도가 전부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온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순환 과정당 요 열기관이 한 일은 30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열기관의 연료율은 0.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료율에 대한 식은 흡수한 열량분의 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열기관은 흡수한 열량이 150줄이고요. 그 다음에 한 순환 과정당 한 일은 30줄로 우리가 니은 구할 때 구했죠. 그러면 얘는 5분의 1이 되나요? 따라서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해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과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식을 세워보니까 요 니은과 디귿이 해결되었었고요. 그다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한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면 알 수 있었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끝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문제고요.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이 열기관에서 두 가지 상황 A, B의 Q1, W, Q2를 나타낸 거고요. 열기관의 열효율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기역된 이윤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은 좀 또 특이하게도 열기관은 하나인데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이제 식을 비교해 보는 거기가 되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열기관 문제는 한 순환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 하고요.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요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는 A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B에 대해서 써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A에 대해서 먼저 써볼까요? A에 대해서 써보면 200kJ의 열을 흡수해서 150J의 열을 방출하니까 총 흡수한 열량은 출입한 열량은 200 빼기 150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Q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기역이 되는 거죠. 기역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역이 구해지네요. 이렇게 하면 바로 기역이 50kJ이 됩니까? 예, 50kJ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법칙을 B에 대해서 써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정보가 없어요. 보면은 Q2에 대한 정보가 없죠. 따라서 요 써봤자 요걸 미지수로 두면 니은 빼기 미지수는 30kJ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요거는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효율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열효율에 대한 식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각각 쓸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조건이죠. 그럼 A에 대해서 먼저 써보면 똑같으니까 그 연료를 그냥 2라고 둡시다. 2라고 두면 A에 대해서 써보면 Q1분의 W니까 200분의 50으로 해서 A에 대해서 써보니까 연료율이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연료율을 써보면 투입한 열량이 니은이고 한 일이 30kJ입니다. 따라서 요 니은분의 3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은 니은이 나오겠네요. 요 200분의 50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120은 니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따라서 니은은 120kJ이 됩니다. 120kJ이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기역된 니은이네요. 따라서 50대 12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0을 하나씩 떼면은 5대 12가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 복기를 해보면요. 한 순환 과정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을 A에 대해서와 B에 대해서 써봤고요. 근데 B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보가 없어서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 연료율이 A하고 B가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A에 대한 연료율, B에 대한 연료율을 문제 상황에 맞게 적어 보니까 기역과 니은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47번 문제는요. 우리 학습지 34쪽에서 다루었던 문제라서 그 댓글 링크로 풀이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요 48번 문제도 그 학습지 33쪽에 있었던 문제여서 댓글로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풀이 과정을. 4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학습지 34쪽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풀이 과정에 해당하는 영상을 댓글 링크로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연력학 제1법칙, 2법칙과 관련된 작년 기출 문제들을 다 풀어본 게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